왜 그러는 거야? 코클랜드인데 왜 그래? 코클랜드 대 메가담스. 얘는 어디랑 붙어도 애매하네. 쳐다보잖아 지금 여기서. 내가 정말 나쁜 사료라고 말할 수 있냐고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 코클랜드. 오늘 일단 방송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하려고 지금 라이브를 이렇게 많이 한 거야. 아 근데 나는 이거 하면서 내가 느꼈던 게 진짜 세상 살다가 내가 별일이 다 해본다. 그래서 이제 사료를 고르는데 이제 필요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너무 주관적일 수도 있다. 뭐야? 맞아. 이거 뭐 네가 한 말이랑 다른데? 근데 사람의 마음은 원래 그래. 아 그리고 솔직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비슷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모르겠는데 목적 자체가 다른 게 두 개 턱 하고 올라오면은 애매하죠. 그 기준은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이에요. 이거는 제 취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해보면서 내 취향은 이거구나. 나는 이런 사료를 좋아했었네. 나는 이런 사료 위주로 이제 골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라고 이제 만드는 컨텐츠지, 내가 이거 1등으로 꼽았다고 이것만 사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킹 수치입니다. 저가 그 하면서 킹 받을 때 많았죠. 저는 오늘 킹 수치로 봅니다. 자, 사료 이상형 월드컵 시작하도록 하고요. 자, 봅시다. 오케이, 좋아. 일단 첫 번째 사료부터 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료가 두 개 나왔네요. 왼쪽에 있는 사료는 카르나포,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료는 고 네이티브입니다. 둘 다 팬덤이 굉장히 두터운 사료로 알고 있어요. 이게 팬덤이라고 하는 것도 웃겨. 사료에 무슨 팬덤이? 팬덤이라고 하는 것도 웃긴데 팬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카르나포를 먹이고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아요. 카르나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물만 들어갔어. 막 첨가물 같은 게 거의 안 들어가고 이제 생육 그리고 바라씨앗 이런 것들로만 해서 막 비타민하고 아미노산 이런 거를 다 채웠어. 그래서 경이롭긴 합니다. 경이롭긴 한데 1kg에 4만 원이 넘는 가격대 라는 점이 저는 좀 제일 신경 쓰이기는 해요. 지금 보시면은 카르나포 같은 경우에는 조단백 29%, 이제 조지방 15%, 조섬유 4%, 조해분 4.9%, 칼슘 1.3에 인 1%,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양이 잘 맞춰져 있고, 이 사실은 얘네 가장 큰 포인트인데, 청어, 농어, 달걀, 유기농 보리 바라씨앗, 연어, 누에콩, 고구마, 영어가 없어. 이제 무슨 나트륨, 무슨 칼륨 뭐 그런 게 없어. 그치. 비타민도 없고 미네랄도 아예 안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이것만 넣어가지고 사료를 제대로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좀 되게 신기하긴 했어요. 원물만 가지고 만든 진짜 집에서 만든 것처럼 만든 사료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특장점이 있는 사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븐 베이크 방식으로 만든 사료고요. 근데 비싸. 고네이티브를 보면은 고네이티브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육류 함량이 되게 높아요. 되게 높으면서도 가격이 엄청 착해. 뼈를 발라낸 신선한 닭고기 40%, 건조 닭고기 25%, 감자 전분 7.5%, 막 모시기 막 적혀있고, 심지어 이런 애들 퍼센테이지 다 적어줬어. 얘네는 수급 이슈도 많이 없고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도 되게 잘 맞춰져 있어. 근데 심지어 가성비가 1.5kg에 27,000원이야. 방금 전에 카르나포 1kg에 4만 얼마였거든요. 고네이티브는 제가 사실은 젊은 애들한테는 많이 권하는 사료이기도 하고. 이거 공법 뭐예요? 공법은? 익스트루전이죠. 익스트루전이요? 이제 카르나포의 오븐 베이크 두 개 사이에서의 싸움인데, 이거는 진짜 취향을 탈 것 같은데 고민이 되지만 사실 저의 개인적인 취향은 고네이티브입니다. 저도 그래요. 카르나포가 좀 나중에 나오길 바랬었는데 미안합니다. 카르나포가 이제 여기에서 떨어질 사료가 아니라는 점만 알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지. 지금 막 브라질하고 프랑스하고 붙은 거잖아. 벨포아 대 위시본 사료네요. 벨포아는 곤충 사료죠. 네. 얘는 곤충이 이제 메인이에요. 동해등해 중에서도 이제 건조한 동해등해라고 하는 벌레를 넣어서 만든 사료인데,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살짝 깐 이유는 곤충 단백질이 84%다. 그러니까 나는 100%가 아닐 거면은 곤충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84%고 나머지는 다가구 연어야. 그러면은 곤충 사료를 왜 먹어? 라는 입장이긴 해. 물론 이제 곤충 사료의 장점도 있기는 해요.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벨포아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이 좀 높대.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류가 고분자가 아니라 좀 저분자 위주래요. 그래가지고 마치 가수분해한 단백질처럼 흡수가 좀 잘 된대, 편하게. 그리고 흡수율이 높은 거 맞아요. 흡수율이 좀 높고 친환경적이래. 저는 이제 그때도 말했지만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게 뭔 상관인 것도 떠나서 그렇게 친환경이 좋으면 사람도
벌레 먹어야지 왜 우리 아이만 벌레 먹이냐 이거예요. 내가 벌레를 싫어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리적인 좀 거부감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 벌레를 먹어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알러지 환자들. 그치. 근데 벨포아는 그것도 아니다. 닭이나 연어가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벌레 사료라고 볼 수 있나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시본을 고를 건데 위시본도 소개는 해드릴게요. 위시본 사료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료이기는 해. 제가 이제 좀 킹받은 포인트는 이게 두 줄 써 있는 거는 나는 처음 봤어. 일단 상세 페이지에 두 줄 써 있는 건 처음 봤어. 등록된 성분량과 실제 성분량인데 이제 이게 당연히 다르거든요. 당연히 다른데 중요한 건 좀 많이 달라. 특히나 인이 많이 달라. 인이 얘는 0.5인데 이제 1.27이고 얘는 칼슘이 1.5인데 1.97입니다. 실측치가 요 정도다라고 하면은 저는 칼슘 함량이 조금 높은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이상한 게 등록된 성분량이 인 0.5 칼슘 1.5면은 아프코 기준에 조금 위반됩니다. 맞아요. 인 함량이 칼슘의 절반 이상이어야 돼. 근데 실측치는 또 지켰어. 그리고 이제 위시본 사료는 주변에 먹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잘 먹기도 하고 문제는 없긴 하더라고요. 문제는 없기는 해서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은 위시본 가겠습니다. 제가 곤충 혐오자라 어쩔 수 없습니다. 위시본 올리겠습니다. 위시본 가자.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오클릭 뒤로 가기. 그거 하면 내가 이제 갑자기 막 때릴 수도 있어. 좌측 카니러브 대 우측 웰츠 사료입니다. 진짜 나 좋은 욕 나올 사료네요. 뻔했어. 완전 빡센데? 개인적으로 이미 결론이 나긴 했어. 그래요? 카니러브 같은 경우에 4kg에 41,500원. 좋아. 웰츠 같은 경우에 2.1kg에 28,000원. 그래서 카니러브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싸. 오케이.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넣어놓자고. 물론 얘는 소포장이라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 적어도 비슷하다. 오케이. 그리고 웰츠 같은 경우에는 육류 함량이 80%입니다. 뼈바른 생 닭고기 40%에 닭고기 분 40%. 뭐 쌀이나 밀 그런 거 안 들어가고 타피오카 같은 걸로 탄수화물을 조금 채우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이제 첨가물들이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육류가 80%고 단백질 함량이 32%에 조지방 14%. 굉장히 고단백 중지방의 육류가 풍부한 가성비 좋은 사료가 맞아요. 웰츠는. 다만 하나 알아둬야 될 건 뼈바른 생 닭고기 생닭은 40%고 닭고기 분, 육분이라고 했죠. 특히나 국산 육분은 바이 프로덕트, 내장이나 닭대가리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다. 물론 100%는 아닌데 높아. 그래서 확률이 높으면은 저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40%의 닭대가리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를 감안하고 보면 카니러브는 그런 게 없어. 생육 60%. 나머지는 그러게. 인정. 깔끔. 물론 제가 저번에 이제 카니러브 칭찬을 너무 많이 했더니 카니러브를 너무 많이 사셔가지고 살짝 품절됐는데 그게 우리 때문일까 과연? 몰라. 나는 그렇게 믿을게. 그게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카니러브가 무조건 다 좋다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심지어 웰츠보다 싸다. 카니러브 고르겠습니다. 카니러브. 릴리스 키친인데 뭔지 보겠습니다. 800g에 3만원. 많이 비싸죠. 그리고 좀 저단백 저지방 사료예요. 보시면 조단백질이 18.3%에 조지방이 8%, 조섬유 3.7%, 조해분 7%, 칼슘 0.5, 인 0.4 들어있어요. 사실 이거를 주식으로 먹기에는 좀 아깝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나 지방 함량이 낮고 기호성은 좋거든요. 그래서 췌장염 환자들한테는 제가 몇 번 추천드렸습니다. 근데 가격이 좀 말이 안 된다. 다만 요 가격에 이런 사료를 알맞은 가격에 내줬으면 이거 환자들한테 너무 추천해야지, 너무 좋은 사료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영국 사료가 다 좀 비싸요. 몬지는 이견의 여지 없이 좋은 사료입니다. 몬지 비와일드 요게 좀 고급 라인이에요. 이제 멧돼지 2.5kg 2.5kg에 47,000원이면 이 멧돼지가 좀 더 비싸거든요. 가격대도 되게 괜찮아요. 보시면 수분을 제거한 멧돼지 고기. 수분을 제거한이라고 하는 거는 분말 아니죠. 나쁘지 않은 멧돼지 고기죠. 천연 항산화제로 보조된 라드는 돼지 기름. 신선한 닭고기. 조지방 15% 정도면은 그러니까 저게 그냥 기름 끝이네. 저거 들어간 게. 양호하고 사실 몬지는 이것도 그렇고 몬지 일반 라인도 되게 가성비가 괜찮아요. 되게 가성비가 괜찮아서 사실 릴리스 키친과 비교할 만한 애는 아니다. 다음 사료 후세 대 K9 동결 건조 사료. 후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저번에 살짝 깠던 게 유통기한 할인을 하고 있어. 나 이런 사료 싫어하거든. 유통기한 할인을 한다는 거는 잘 안 팔렸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입량을 잘 조절을 못했다는 거고, 그리고 업체가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입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기는 해. 내가 마음 정착해가지고 먹이다가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그래서 이제 후세가 조금 별론데 이 사용한 원료의 명칭 닭고기, 디하이드레이티드, 쌀, 옥수수 뭐시기 막 들어가 있는데 쌀, 밀 이런 건 조금 싫어하긴 해. 쌀, 옥수수 이런 거는 생각보다 알러지 많거든요. 로얄 캐닌 하이퍼알러제닉 사료 같은 경우에는 가수분해 단백질이 들어갔지만 쌀 이런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나도 가수분해 사료 먹이는데 알러지가 계속 올라와요. 식이 알러지 같은 게 왜 그럴까 쌀 알러지였던 경우가 되게 많아. 사실은 이제 K9을 고를 것 같긴 한데 그래요? 나 이거 근데 나 너무 어렵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난 화가 나. 그냥 가격 보면 막 아니 뭐 비싼 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식처럼 쓸 수도 있고 물론 우린 지금 주식을 고르고 있긴 해. K9 동결건조 독 양고기 500g에 63,400원 1kg에 12만원 13만원이죠. 아니 우리 지금 양꼬치 500g 먹어도 저 가격 안 나온다니까. 아 K9 나쁜 사료 아니거든요. 아니 되게 나쁜 좋은 건 사료거든. 아닌데 토핑으로 주시면 되게 좋거든. 그치. 근데 우리 주식을 고르고 있으니까 맞아. 안타깝지만 떨어뜨리겠습니다. 구찌 사료 대 빈티지 저번에 봤던 사료 거네. 보겠습니다. 네. 구찌 사료는 곤충 사료죠. 곤충하고 치킨이랑 치킨이 들어가 같이 들어간. 1kg에 27,900원 엄청 비싸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좀 웃긴데 원재료가 건조 닭 단백질, 건조 곤충 단백질, 고구마. 저렇게 하면 맛있어서 넣은 건가? 난 왜 이렇게 넣는지 잘 모르겠어. 구성이 막 닭이 막 밀어을 막 쪼아 먹고 있는데 그걸 막 통째로 가져서 오 해버린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저는 좀 솔직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긴 해요. 닭이면 닭이고 미럼이면 미럼이지 섞었어야 됐나? 그 다음 사료는 빈티지 사료인데 제가 썩 좋아하는 사료는 아니거든요. 비싸. 들어갔어. 1kg에 31,000원이야. 생육이 1, 2순위로 들어가 있고 쌀, 밀 그런 거 안 들어가 있는 좋은 사료인데 중요한 건 퍼센테이지가 안 적혀 있다. 이 가격인데 퍼센테이지가 안 적혀 있다라는 점이 킹포인트이기는 한데 솔직히 겉이랑 붙으면은 얘가 이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빈티지다. 빈티지 가겠습니다. 좋아요. 커클랜드 대 GP. 이걸 이게 어떻게 이렇게 먹냐? 재밌네 이거는. 아니 9kg에 3만 원이야. 이게 말이 되나 싶죠? 근데 훌륭하다 솔직히. 이 가격에 진짜? 훌륭해. 근데 상대가 GP기야. 왜 이렇게 매칭을 이게 1kg에 8만 6천? 이건 손 넘었어. 이건 말이 안 돼. 근데 나는 그래서 내가 먹일 거다라고 하면은 나 수의사고 이 사료 유튜브 막 이런 거 하고 있고 내가 코클랜드 사료 먹인다고 하면 어디 가서 면이 좀 안 서지 않을까? GP기 여기서 떨어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수의사는 GP기랑 커클랜드 있으면 커클랜드 먹인다더라 평생. 저 수의사가 키우는 강아지는 커클랜드 먹으면서 산다더라. 이거 근데 미쳤다 이거. 어떻게 대진이 커클랜드 고를게요 그러면은. 내가 고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는 거 아니야? 잠깐만. 루시펫 붙이겠습니다. 젠틀베이크를 올리겠습니다. 파미나를 먹일 것이다. 플래티넘을 고르겠습니다. 고네이티브. 디키를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코카인인데 왜 그래? 커클랜드 대 메가담스. 얘는 어디랑 붙어도 애매하네. 쳐다보잖아 지금 여기서. 내가 정말 나쁜 사료라고 말할 수 있냐고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 커클랜드. 근데 뭐 GP도 죽였는데 내가 뭐 아니 메가담스 그건 아니가. 아니야 나 그렇게 나 비합리적인 사람 아니야. GP를 죽인 이유는 조지방 함량이 너무 높아. 나중에 애들 아플 거 생각하고 아픈 애들 이제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지. 그때 메가담스 비싸긴 해. 메가담스 거의 이제 1kg에 3만 원이거든. 근데 커클랜드를 계속 올렸다가는 그 지옥의 양자택일에 계속 직면하게 될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너를 보고 있자니 내가 너무 힘들다.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얘가 우승한다니까? 아니 근데 얘가 우승하는 걸 보고 싶어서 이 방송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오케이 좋아. 마지막 사료 이상형 월드컵 결승전 젠틀베이크 대 서미트 10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제는 사실 이게 일정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미슐랭 막 이것도 아니고 솔직히 비슷비슷해진단 말이야. 오케이. 저는 젠틀베이크 고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우승 사료는 젠틀베이크였습니다. 12시까지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12시야? 다음 영상 뭘로 할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라이브 고양이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히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다음 라이브 뭐 할지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원하시는 주제 뭐 아니면 뭐 사연도 괜찮아요. 맞아. 이제 내가 어떤 사연이 있어서 어떤 사료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료 아니어도 내가 어디 병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수의사한테 물어보고 싶다. 제가 보고 이거는 여러 소비자들, 여러 보호자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고 그치, 알아야 그치. 된다 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도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